40여 년, 길다고 생각하면 긴 그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우고 참다운 수행과 실천의 삶을 살아온 김재영 법사. 하지만 그는 그 세월이 결코 길지 않다고 말한다. 아직도 배워야 할 부처님의 깨달음이 많기 때문이다. 제가불자이면서 불교학자로 반평생을 살아온 김재영 법사. 많은 불자들의 덕망과 신임을 받고 있는 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우리는 선우. 오늘은 이곳에 길벗 아카데미 강의가 있는 날이다. 길벗 아카데미는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김재영 법사는 퇴근 후에나 시간이 나는 직장인부터 하루 일과를 마친 어르신, 학생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강의는 모두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간다. 생활 속에 쏙쏙 들어오니까 생활이 달라지는 걸 느끼죠. 책에 있는 그림,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숨소리 속으로 그것이 파고드는 것 같은 호흡과 같이 일치되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옆에 계시는 분 놔두고 막 칭찬하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냥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어떻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럴 정도의 그런 마음뿐이지 구체적으로 법사님이 뭘 잘 가르쳐 주셨고요, 뭘 잘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의 교육은 뭐가 다르고요, 뭐가 다르고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은 가르침, 어느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김재영 법사. 이처럼 그의 강의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눈밝은 지혜에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그가 바로 김재영이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 속에 큰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캄캄한 미로를 우리가 걸어가는데 잡아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떨어지고 죽고 이런 캄캄한 미로에서 우리가 방황하는데 부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밝은 등불을 만나는 것이다. 밝은 등불을 켜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학창 시절 여의치 않은 가정 형편으로 어렵사리 학업을 이어갔지만 그럴수록 더욱 남다른 학구열을 펼친 덕분에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그런 그가 불교 공부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대학 졸업 후 동덕여고에서 국사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부터다. 학생들의 인성과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동덕학생회라는 불교 학생회를 만들면서 33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왔다. 모처럼 만에 휴식이 있는 날, 김재영 법사가 동덕여고를 찾았다. 1966년에 부임해 2000년 2월까지 33년 동안 재직한 이곳에 그의 열정과 땀이 배어있다. 지금은 비록 그가 떠난 자리가 됐지만 이제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되어 그를 반긴다. 건강하시죠? 꽃처럼 아름답구만. 애들도 그대로 오고 사람만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대로세요. 속으로는 그냥 병드는 거. 속으로는 병들었어요? 안경 집어가서.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일요일이면 정기적으로 동덕여고를 찾아가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재영 법사.
하지만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학교와 제자가 그리운 날이면 시간을 내어 이곳을 찾아가 담소를 나누는 등 후배 교사가 된 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뭐 나이로도 그렇고 아버님 같은 그런 모습이셨고 뭐 너무나 포용력이 있으시고 온화하셔가지고 제가 또 제자이면서 또 같은 학교에 근무를 2000년도까지 약 한 10여 년을 같은 또 동료 교사로서 일을 할 때도 항상 이끌어 주시고 뭐 모든 선생님들이 잘 따르시는 그런 선생님이셨죠. 어떤 분도 적도 동지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정말 부처님으로 떠받들어도 될 정도로 참 인품이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영 법사의 동덕여고 불교 학생회 창립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했던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불교 활동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정말 예술제를 주관도 하고 또 선배 언니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정말 바쁘게 불교를 통해서 그때는 그 당시는 불교 교리보다는 그렇게 활동 위주로 제가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이제 더 불교에 대해서 또 많이 가르침을 주셨고 그때부터 정말 불교를 조금 진정으로 접하게 된 거겠지요. 지난 시절을 함께 추억할 수 있는 학교와 제자가 있어 마음 든든하다는 김재영 법사. 때문에 그의 어깨에는 절로 힘이 들어간다. 야단법석을 부리고 국가에서도 부르짖는데. 아유, 선생님은 그냥 그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가실 기회도 마다하시고 동독 불교반을 생각하시느라고 그 그때, 기회를 놓치셨는데 정말 가신다고 그랬으면 저희 불교반이 뭐 정말 30년이란 역사를 계속할 수 있었겠어요. 공경이 대안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배불린 커플이 탄생하고 오늘 여기 학교에 다시 오니까 옛날 그런 역사들이 소설적으로 생각나고 한국의 지난 시절 그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학교 교정.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처님과 함께하며 울고 웃었던 교직 생활은 그의 인생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교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다른 직장이나 또는 또 어떤 학자나 또는 어떤 관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난 그런 것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온전히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교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정말 이나마 행복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자부심을 지금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금호동에 위치한 김재영 법사의 집. 3대가 함께하는 이곳에서 가족 예불로 아침을 맞이한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언제나 이렇게 가족 예불을 드리며 대를 이어 신심 깊은 불자 가정을 이뤄온 김재영 법사. 아들과 며느리를 비롯해 손자 손녀들에게 소소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돈독한 가정을 꾸려왔다. 이제 바로 하고 담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내. 그리고
정민이는 요새 뭘 열심히 배운다고 그랬지?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운다고 그랬지? 네. 뭐까지 배워서? 수수키 4번이요. 그 연주할 수 있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평생 불교 공부하시고 선생님만 하셔서 너무 이제 막 때묻어서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때로는 이제 답답하게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고 뭐 의견 차이가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시 이제 학자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 옳다고 생각하시는 걸 그렇게 뭐 끝까지 고집하시는 거는 너무 저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도 뭐 알게 모르게 매우 영향을 저도 많이 받았고요. 아버님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이렇게 나와서 강요를 안 하세요. 나오라고.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 항상 그러시니까 저희가 이제 오히려 가야 되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동덕여고 재직 시절 많은 이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꾸린 김재영 법사. 자녀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온 그는 충실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이 신행생활과 부합된 부처님의 뜻이자 불자로서의 도리라고 말한다.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사업하는 분들이 돈 버는데 좀 소극적이라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각자 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돈 열심히 잘 버는 일이 부처님 믿는 길이고 관직, 좋은 관직 맡아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부처님 믿는 길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마땅하다.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어떤 전형이라든지 어떤 표본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삶은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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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은 김재영 법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과 중 하나다. 연불을 하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수행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생활이 잘못 오도되고 있고 불교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다. 고타마 부다께서 일찍이 경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보이신 수행은 안으로만 하지 말고 밖으로 해라. 밖으로 하는 수행이 뭐냐?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아름답게 정의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밖으로의 수행입니다. 안으로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밖으로의 수행에도 임하고자 하는 김재영 법사. 그래서 그는 수행단체인 우리는 선우에서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김재영 법사가 이끄는 불교 공부 모임은 제가와 승가가 함께하며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한다. 이렇게 스님들과 불자들이 머리를 마주대고 공부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풍경이기에 많은 불자들에게는 이 모임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도전해보겠다. 도대 생사가 뭐냐? 나고 좋은 게 뭐냐? 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할 수 있고 보통 우리 중생들이 이 불자들이 스님 계신 곳에 가서는 공부를 해도 이렇게 법사님 모시고 공부하는 곳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사님 모시고 스님들이랑 이렇게 제가 불자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인연이 많은 도반들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같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 평생을 올곧게 그 부처님 법을 펴고
또 실천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불자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 불교 자체보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런 귀한 어떤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귀감이고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모임과 강의를 통해 제가와 승가 불자들 모두의 앞에서 자신 있게 사자후를 토해내는 김재영 법사. 그 뒤에는 하루 24시간을 쪼개 매진하는 그의 깊고 넓은 불교 공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 지금도 그는 해야 할 공부가 너무도 많다며 틈만 나면 불교 연구에 매진한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할 일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윤리의식, 우리나라 지금 무너져가는 가족관계, 기업 내부의 어떤 갈등구조, 이런 것들을 부처님 법에 의해서 바로잡고 변화시키고 변혁시켜야 할 사회적인 실천, 이것이 제가들이 역점을 두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러한 그의 신념이 깃든 것이 김재영 법사가 직접 저술한 서적들이다.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처님과 함께하며 제가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김재영 법사. 대학의 교수도 스님도 아닌 그가 이렇게 10권이 넘는 방대한 불교 전문 저술 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건 그 나름의 제가불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이러한 그의 신념은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다. 첫째, 문 많이 들어라, 많이 읽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생각해라, 숙고해라. 숙고. 불교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고 듣고 스스로 많이 생각해라. 팔정도의 정사유, 정견 정사유인데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사유란 말은 숙고하고 그 다음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사에 해당이 됩니다. 문, 듣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닦을 숫자. 그때부터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해라.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동방불교대학. 많이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안팎으로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김재영 법사. 약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처럼 그의 깊이 있는 공부는 스님들을 상대로 불교를 강의하는 흔치 않은 제가불자로 그를 세상에 알렸다. 제가불자로서의 그의 가르침은 스님들의 수행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 공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은 이제 제가와 우리 승가와의 그 어떤 연결되는 고리, 접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승려로서 걸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자와 스님들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그의 수행과 신행생활은 그가 받은 각종 표창장과 포교 대상, 불의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패들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패들을 수여한 모든 이들에게 겸손을 표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의 유마거사로 불리웠던 대원 장경호 거사를 기념해 제정된 대원상 제가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님들은 분명히 법의 개성자입니다.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제가인 한 내가 법을 개정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스님이란 그 사실만으로 법의 개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 없으면 불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말이 되면 김재영 법사가 늘 찾아가는 안성 도피안사. 이곳에 오면 그가 꼭 찾는 곳이 있다.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과의 인연을 맺어준 광덕 스님의 뜻이 깃든 곳이다. 법사님을 아주 이렇게 그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늘 찬탄하시고 그래서 그 법사님이 쓰신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한국 불교의 명제라고 스님 스스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말씀하실 정도 있었어요. 동국대에서 이제 4월 초팔 제등행위를 했는데 그때 저는 학생들 데리고 제등행위를 나갔었는데 그때 광덕 스님이 종단의 그 주무부장으로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계셨는데 저 옆에 우연히 광덕 스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도 그 광덕 스님 참 그 두상에서 몸에서 광채가 발하는 듯한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고 머물고 난 자리에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다 가신 광덕 스님. 그런 광덕 스님의 뒤를 잇겠다는 김재영 법사는 깨달음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사는 그 자체, 꽃 피우는 그 자체, 숲을 이루는 그 자체, 불길이 타오르는 그 자체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나란 생각에 묶이지 말라. 바로 그것이 해탈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 부처님과 함께해온 지난 40여 년.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져 버렸지만 김재영 법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부처님께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할 일에 대해 가르침을 달라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 돌아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불자이든지 또 일반 국민이든지 불교가 대체 뭐냐? 그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책을 우리 시대에 맞는 언어로, 우리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그런 책을 한두 권 더 쓰고 싶다. 그게 하고 싶은 욕심. 불자와 스님,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정신을 전하려는 김재영 법사. 언제나 변함없이 강단에 서서 불자와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책상에서는 불교를 공부하는 그의 모습이 부처님의 미소처럼 온화하고 밝기만 하다.